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전강 후 약으로 결국에는 3대 지수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나스닥 지수만이 나홀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0.01%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이슈들 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사실 변수별로 보자면 큰 변수는 없었는데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긴 그림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똑같은 시각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시각은 금리 변동성, 인플레이션, 연준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해서 이제 접근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30~40%만 해당되는 세상 같고요. 제가 이 그림을 자꾸 보면서 이제 권력의 이동이라든지 네. 그 다른 세상의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해서 여러분들 보면 이 그림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싸움이 이제 그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머니 싸움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ETF 전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전번.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이제 우리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쿼드 전략의 그렇죠. 핵심 국가거든요. 네. 제가 전번 시간에 이 일본과 대만이 쇼 들어가고 이제 호주하고 인도 공격하나 앞으로 체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제가 전번 이 방송에 나와서 기계적으로 미국에 투자한 4대 기업을 무조건 엑스타십시오라는 전략도 세워드렸어요. 네. 예? 가까이서 투자한 삼성전자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LG그룹, 현대차도 많이 빠졌지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아니 투자하고 한국 백신 외교하고 하면은 플러스적 측면에 이게 또 우리가 또 한미 공조하고 그런데 전 세상을 이렇게 보면 그게 또 미국계 연결고리에 패권의 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되는 또 중국계 자금이라든지 사우디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쪽에 넣은 쪽에 의사결정권자 갖고 있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그거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에너지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시아권 쪽에는. 예, 그래서 공격의 에너지가.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 시가상위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KT 한국전력,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좀 편안하실 겁니다라는 네. 전략도 이게 경제적 측면으로 본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저께 이 거래대금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20조 늘었죠. 네. 20조가 이 5월 10일 이후에 10일, 11일, 13일 날 20조였습니다. 이때가 어마무시하게 급락의 공격, 삼성전자 900만 주, 1,400만 주 때렸던 때고 대만을 급락시켰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확 줄었다가 어저께 20조가 확 늘었어요. 네. 뭐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격했습니다. 매도 공격을. 예, 매도. 거기에 네. 가장 중심이 LG화학,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저께 데이터를 딱 보니까 옆에 수치가 전일 대비 증가율입니다. 13조 대 거래대금과 여기 보면 200, 300, 190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롱숏을 했다는 얘기죠. 네.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빼는데 빼는 쪽이 삼성전자, 특히 LG화학, 삼바 그리고 오히려 카카오는 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차별화를 자꾸 시키더라고요. 다 네. 같이 팔지는 않습니다. 코리아 엑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롱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롱 쪽이 지수 연동력이 큰 쪽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숏 쪽이 오히려 지수 연동력이 큰 종목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LG화학입니다. 예, 어제 급락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전에 3월달 요게 2,929대 그 3월달 저점인데 이걸 만약에 깨는 공연 나오면 이게 어떻겠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거의 간당간당한데요. 그죠? 이걸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반대로 금융투자라든지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거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LG화학 팔고 언제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마그마 이런 것들의 모멘텀 7월 달과 8월 달 사이에 이게 상당될 때까지는 LG화학은 숏. 그리고 그 포트 비운 걸 딴 걸 메꾸는 것 같아요.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십시오. 가장 예. 이게 그냥 기술적 분석보다는 오히려 ETF 롱숏에서 이거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정답이 아닌가. 여기에서 뭐 네.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막아내느냐가 가장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은 상단 3,250, 하단 2,950에 롱과 숏이 계속 반복되는. 네. 그러면 여기 중심값이 여기 딱 3,100입니다. 저는 상반기는 3,100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 8월 달까지요. 그러면서 3,250과 3,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 3,100을 깨야 이제 공포의 다음 공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를 7만 전자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2, 4분기 실적과 3, 4분기 실적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뭐 반도체 슈퍼랠리니 뭐 이런 그 가치적 분석하지 마시고요. 외국인이 연속 5일 동안 삼성전자 사주는 때가 금년에 있을까? 그것만 보자고요. 네. 지금은 뭐 계속 팝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 그런 연속성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요새 좀 줄어들 줄 알았다가 어저께도 200만 주를 때립니다. 네. 1,600억 원어치를 예. 받았어요. 순매도. 그나마 요번에 막아낸 게 금융투자입니다. 네. 270 요거. 그리고 연기금은 왜 이렇게 그냥 가람이 없이 계속 파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금을 좀 여기서 우정사업부 매수 차익거래 좀 기대했었거든요. 그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삼성전자 DBI 때가 선을 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는 5일 연속에 그리고 82,500원을 돌파해서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언제쯤 나오고 연속 5일 상승 에너지가 갖다 해서 매수 에너지 상승 안 해도 좋아요.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요거를 체크해서 이게 들어오면 뭔가 매도 공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롱숏에 우리 시가상위 종목들은 희생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번에 5월 13일 날이 이번에 78,400원 네. 저점이거든요. 이거 공격 하나 계속 체크를 해 주십시오. 특히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요. DB하이텍은 3월 9일 날 저점이 여기서 쌍바닥이 들어와야 됩니다. LG화학과 비슷한 감각이거든요. 네. 이걸 공격하면 갖다 얘기해서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소부장이라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고리는 그래서 비트코인, 테슬라, 삼성전자, 대만, 일본 같이 연결시켜서 네. 이런 것들이 진정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되지 않으면 시장은 가는 쪽이 계속 가는, 죽는 쪽은 계속 죽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만의 가권 지수는 최근에 약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 또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중국의 상해종합 지수를 비롯한 지수의 현황인데 요즘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가치도 지금 뭐 3년 내 최고치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번에 우리가 네. 8% 빠졌다가 이제 한 끼 끝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올라요. 이 오르는 게 뭐랄까 대득개빠 돌려놓고 다시 죽이는. 예. 그럴 때 상해를 땡기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경로 의존성 그리고 경로를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 보시면 이 단어가 저는 제일 그러니까 블랙록 인플레에 두려워하다 진짜 위험 요소 놓친다. 이걸 뜬금포로 왜냐면 갖다 얘기해서 바보야 시장은 그 인플레나 금리나 보라는 거 아니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런 걸 봐야지. 왜 이쪽만 보냐.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네들은 블랙록해서 중국 들어갑니다. 요새 오히려 중국 쪽 그리고 중국 당국 난 이 빅데이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텐센트로 하여금 금융 지주사 세워라. 간단히 얘기해서
장수, 그러니까 텐센트나 요새 보면 뭐 알리바바인에서 예. 뭐 노이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단어 하나 나오는 거 봐. 아, 이제 교통정리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뭐 예.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연결고리 뭐 장점인에서 뭐 풀는 이게 교통정리가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는 금융지주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금융전쟁의 가장 첩병들 아닙니까? 그거 하나씩 각 그 기업들 보고 만들으라는 얘기가 앞으로 위엔화는 계속 강세가 될 거고 네.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만을 쇼치고 이게 상해를 롱치는 에너지가 이게 더 강화되면 우리는 IT의 삼성전자는 대만 따라간다고요. 아, 내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를 저는 가장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시장을 이렇게 가치적 측면 보지 말고 투자 역사나 저는 요새는 이 글로벌 파워시프트에서 ETF 전쟁으로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록과 그다음에 뱅가드 이쪽에 갖다 해서 거기에 헤드가 중국계 사우드 자금이 들어간 쪽하고 미국 친화적인 유태계 자금 들어간 쪽이 어떻게 싸워갖고 누가 이기나.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네. 시장을 접근하겠고요. 그래서 대만 가건이 요때가 이제 우리가 뉴스의 팩트로 대만이 장중에 8% 이게 끝난 겁니다 벌써. 5월 10일 날 벌써 이게 이 바닥에서는 좀 돈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5월 10일 날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나요? 지점 고점 돌파하는 날이었어요. 3,255. 그날 딱 대만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떨어진 게 지금 딱 반 왔거든요. 여기서 다시 지점 몸통으로 치고 나가줘야지. 근데 이거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간단하게 해서 나스닥하고 같이 테슬라하고 빵하고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다시 이제 A, B, C로 공격하면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C 공격할 때 상해가 급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가장 우리한테는 특히 기술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는 그러니까 대만 가권의 그 월봉을 한번 들여다보면 월봉 어마무시하게 너무 안 좋네요. 올렸죠. 이번 요거 월 한 번 빠진 겁니다. 예. 제가 15,000을 굉장히 중요한 선을 이거를 예. 몸통에서 1,000을 다시 이렇게 만약에 월봉을 2개 내지 3개 이게 음봉을 본다면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하반기는 끔찍하다. 그럼 네. 10월 달 바닥 들어온다. 기술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코스피를 딱 보면 요 날입니다. 요 날. 요게 5월 10일입니다. 아, 예. 야, 이게 그날 딱 연초 반짝 1월 10일 올랐다가. 딱 그래서 예. 여기서 많이 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격하고 지금 10일 제자리 뛰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보시면 좀 갇혀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지수는 그러니까 3,100과 3,200에 갇혔어요. 예. 이 안으로 들어보면 롱숏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자 차별화가 더 극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이. 그리고 환율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환율이 요때 이게 이제 1,145원을 치고 나가면 이거는 3,000 깨는 장이 될 뻔했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막았어요. 그리고 이 막음에는 오히려 위엔화 강세, 달러 약세 구도가 그나마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세요. 위엔화가 급격하게 이렇게 강세로 가죠.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네요. 예, N이 따라가질 않아요. 이것도 옛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쪽을 숏을 대만하고 치고 예. 차별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달러 약세에서도 벌써 아시아권의 중심 이런 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이나 자금 조달 시장에 벌써 이 그림이 벌써 뭔가 헤지펀드 자금 조달이나 공격 대상에 뭔가 시드머니 얻을 때의 이 흐름이 벌써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보세요. 대만 월봉 다시 한번 보시죠. 니케 월봉은 3개월째 지금 벌써 음봉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조심하라는 인도. 게 예. 여기가 이제 그나마 강하게 서 있거든요. 사우디 전에는 사우디하고 카타르. 그러니까 이 사우디는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좋네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 이 베트남 보시죠. 베트남도 좋네요. 이게 저는 백도 증시라고 보거든요. 베트남. 백도요? 네, 그 백도. 예. 그러니까 중국이 예.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고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간단하게 해서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돌려갖고 요즘 많이 옮겨가죠. 생산 기지가
예. 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라든지 LNG, 철강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하잖아요. 네. 이 나라 증시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타르. 카타르. 왜 카타르인가요? 사우디도 아니고. 카타르가 중국과 신욱이라는 회사가 연계해서 우리나라 만약에 LNG선의 발주 수주의 대부분을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아, 네, 카타르 프로젝트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선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나 철강주에 또 연계될 테니까 이게 여기서 월봉으로 다시 치고 나가면 그러면 시장은 극심한 차별화가 되고 이 자금의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된 사우디, 중국계 국유기업 그다음에 상해 증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그림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이나 철강주 어떻게 됩니까라고 그러면 사우디나 카타르하고 중국의 SNOOC 시눅이라는 그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호주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예. 이게 이제 아까 그래서 롱숏이 인도하고 호주를 건드리고 네. 대만이 이제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서 상해를 땡겨버리면 이거는 중국 중심의 자금으로 이동되고 있구나. 아시아 그러니까 리밸런싱에 우리 아시아에 투자하는 자금은 크게 늘지 않고 네. 여기서 한국 부분이나 대만 부분 빠져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인도나 이 호주도 빠져서 그쪽으로 더 실어주면 이게 더 극심한 차별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네. 오히려 우리 우물 안에 그냥 반도체 슈퍼레인이 뭐 이 실적 보지 마시고요. 전 세계적인 이 자금의 파워 게임이 저는 옛날이면은 총칼 갖고 뭐 세계대전 싸우는데 지금 저는 ETF 싸움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이게 단기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흐름에 그래서 이제 상해 증시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많이 못 갔어요. 저는 내년도 여기 예. 상해 증시 싱크탱크들의 목표는 저기 2015년도에 이게 5,100이거든요. 네. 이 북경 올림픽까지 이거 올리려고 아까 금융 지주 만들어 네. 그동안 교통 정리해 뭐 나와 척이 되거나 다른 에너지들은 죽여 이게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계 올림픽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나 한번 상해 증시가 그러면 우선순위가 4천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속도를 어떻게 내나를 6, 7, 8 요 3개월 동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 물줄기가 우리 시장의 우리 내부적인 물줄기를 결정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뭐 개별 종목보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시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ETF의 자금이 여러분들 관리하는 CIO일 때 어느 쪽을 집중하고 네. 어느 쪽을 빼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주말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돌려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또 워낙에 양극화가 되고 있으니까 유망할 수 있는 섹터들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 건자재, 철강, 그다음에 지하에는 요새 특수건설 어마무시하게 가거든요. 맞아요. 다시 가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북방이 같이 낍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안한 이런 것도 요즘 가는데 가더라고요. 예. 저는 여기다가 이제 요 단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원격 진로 플랫폼과 음식료 요걸 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이제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예.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롱숏이 분명해지는 장이고 이게 그냥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물줄기에서 포트 재편 과정이 우리가 뭐 MSCI 리밸런싱이나 뭐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이거 같이 전 세계적인 자금의 배분에서 벌써 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들여다봐야 우리가 이 K자장에서 살아남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가인경제 이승주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